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서울 열대야가 27일 만에 해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도 뭐 간만에 에어컨 틀지 않고 시원하게 잘 잔 것 같습니다. 아침 출근길이 한층 가벼웠는데요. 자, 오늘도 조간신문과 함께 하루 시작해 보시죠. 자, 신문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7일 손석구의 손안의 신문 시작합니다. 일면 시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자 일면은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의 청와대 회동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회동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라는 게 가동하기로 합의가 됐죠. 또 다른 소식, 자영업자 대책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7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세무조사 내년까지 하지 않겠다. 이렇게 국세청이 대책 발표를 했는데 이 역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신문 한번 본격적으로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간의 청와대 회동 내용을 일면 전면에 이렇게 배치를 했군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키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앞세우고 있는데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협치의 시험대에 섰다라고 헤드라인을 작성했군요. 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서 수시로 개최하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당은 달라도 지향하는 바는 달라도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원팀 아니겠습니까? 국민에게 박수 받는 협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 아래 사진도 한번 보도록 하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무언가에 뒤덮여 있죠. 언론사의 이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미국 350여 개 언론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적대적인 원론관을 비판하는 사설을 일제히 게재했는데요. 뉴욕타임스가 이 사설 게재에 동참한 언론사들의 이름을 적어 넣은 이미지를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의 협치가 필요해 보이는군요. 다음은 조선일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원대안 구상을 밝혔죠. 또 어제 5당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는 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청하기도 했고요. 자, 조선일보는 정부가 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미 협상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우리 정부에 대해 미국은 과속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언론의 기사를 전하면서요. 미국은 우리 정부의 섣부른 행동을 경계하고 있다라고 분석 내용을 싣고 있군요. 자, 다음은 매일경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국세청의 자영업자 대책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인데요. 문 대통령이 자영업자에 관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를 했고요. 국세청이 이에 화답을 한 형태였죠. 세무조사를 내년까지 면제해주는 파격 카드를 던졌습니다. 자, 청와대 지시에 국세청이 이렇게 호응을 한 것인데 또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것과 동시에 석 달간 매출이 20% 줄어들면 세금 징수까지 유예해주는 지원책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자, 국세청 내부에서는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다 내놨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군요. 다음 주에 정부 합동으로 소상공인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죠. 청와대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성난 자영업자 소상공인 달래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중앙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자, 또 문 대통령 얘기인데 백방으로 이렇게 뛰고 있는데 돌아선 민심을 다시 잡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3일과 14일 TBS 의뢰로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요. 취임 후 최저치인 55.6%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자, 지지율 추이를 한번 가까이 비춰주실까요? 지지율 추이. 취임 초반 한때 80%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말이죠. 자영업자와 노동직에서 큰 폭의 지지율 하락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일견 이해가 가는 면도 있죠. 자, 기사에서는 국민연금 개편 논란도 악재로 작용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성과 보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한국경제신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와 대통령 이야기로 가득하군요. 자, 현 정부의 시그니처 뭐가 있겠습니까? 그중 하나가 국민청원 아니겠습니까? 이 청와대 국민청원이 운영 1년을 맞았군요. 이에 대한 분석 기사 한국경제신문이 다뤘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군요.
직접 소통, 출발이 참 좋았다. 우리 국민이 참 소통에 목말라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됐죠. 1년간 청원 건수가 숫자가 좀 작기는 한데요. 26만 건이나 달했습니다. 넘어섰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민감한 논쟁거리들이 이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공론화가 됐고요. 미투 운동처럼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들을 다수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청원들이 남발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보다 헤드라인 다시 올려주시죠. 네, 여기 나오죠. 이게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 만능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기사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 자, 다음 조선일보로 가볼 텐데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어서요. 건강 기사를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건강 염려증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배가 아프다, 두통이라도 생겼다, 혹은 조금 피곤하다라고 하면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혹시 나 큰 병 걸린 거 아니야? 자, 이런 걱정은 걱정을 낳고 상상은 상상을 낳고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예민하고 불안증 있는 분들은 이런 건강 염려증에 더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5가지 기준을 건강 염려증 특징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런 특징들 보시면서 한번 자가 테스트를 해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물론 평소에 건강관리 잘해야겠지만 지나친 걱정이 오히려 병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구의 손안의 신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